향기로운 꽃은 늠름하게 핀다. 이하 향꽃이라 부르겠습니다. 만화책을 좋아하긴 했지만 애니메이션은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제작진이 발표된 후 생각을 바꿨습니다. 4월은 너의 거짓말. 아케비 셀러벅에서 검증된 쿠로키 미유키 감독이 맡았으니 넷플릭스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작의 감성을 잘 해석한 원작을 초월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작품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작중에는 바로 이웃인 두 학교가 있죠. 성적이 낮은 학생만 가는 남학교인 시도리 고등학교와 아가씨들만 다닌다는 중고등학교 통합인 에스컬레이터식 학교, 유서 깊은 여학교인 사립 키쿄학원 여자고등학교. 이 둘은 서로를 경원시하는 사이인데요. 시도리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인 츠무기 린타로는 부모의 케이크 가게 일을 돕던 도중 손님으로 와있던 소녀, 케이크를 여러 개 먹고도 살이 안 찌는 신기한 소녀인 와구리 카오루코를 만납니다. 이후 둘은 급속하게 가까워지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의외로 장벽이 많군요. 卒業したら一生関係ない人種だしな。 왜 린타로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국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 것 중에 인상 깊은 멘트가 있었습니다. 착한 애들밖에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 카오루코와 같이 누구에게나 웃는 얼굴로 편견 없이 대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한번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의 진짜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면 왜 이 작품의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이랄까 이상에 가까운 아이들이 작품에 등장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본의 만화를 보다 보면 이 학교엔 문제야만 들어온다던가 이런 학교에 들어왔으니 인생이 끝났다는 식의 말이 자주 나오죠. 즉 학교관의 서열에 민감하다는 뜻인데 사실 이건 한국인 처지에선 절반 정도만 이해가 가능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인생의 허들이 낮아지는 나라고 분명히 특목고가 명문대에 진학에 유리하니 학교 간의 서열은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가 되기도 했고 일반 학교에서 명문대에 가는 사람도 있으니 인생 망했다는 투의 저런 대사는 한국 사람들에겐 도통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에겐 저게 당연합니다. 일본에선 학교 간 계급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계급이 평생을 좌우하는 국가니까요. 우리나라는 자사고, 특목고를 제외하면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지만 일본의 학교는 편차치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편차치는 개별 학생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명확하게 서열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죠. 작중의 치도리는 도립학교입니다.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고르는 학교죠. 반면 사립키쿄학원은 중고등학교, 에스컬레이터식 학교,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부잣집 아가씨들만 다닐 수가 있죠. 이 두 학교는 명확한 레벨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 진로도 명확히 나뉘죠. 그래서 린타로 말합니다. 卒業したら一生関係ない人種だしな。 즉 린타로는 이 대사를 통해 일본의 학교란 계급 시스템이 작품의 주제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린타로군 그래도 될까요? 이 작품의 소개 문구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간 문장이 있죠. 가깝고도 먼, 얼핏 보면 달콤하기 짝이 없는 연애를 그려낸 이 작품. 달콤한 생크림을 한가득 담은 디저트를 맛보는 듯한 이 작품은 잘 들여다보면 기존의 연애물과는 노선이 많이 다른 듯 보입니다. 보통 순애물에서 집중하는 것은 두 연인의 감정교류죠. 하지만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달까. 이야기에서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이 많이 강조됩니다. 작품을 잘못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작품이랄까 원문 대사의 운율을 보면 생각 없이 쓴 스토리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작품이 이런 친구들 파티가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인간의 편견을 규정하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루키즘과 언컨셔스 바이어스란 것이 있습니다. 루키즘은 룩과 이즘을 합치는 용어로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겐 더 많은 기회와 호의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사회적 편견이죠. 린타로는 단순히 표정이 어둡고 금발이고 귀걸이를 했을 뿐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집안 일도 잘 돕는 착한 아이죠. 하지만 외모가 그렇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량배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린타로는 이런 시선에 지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포기해버렸죠. 루키즘에 의한 편견은 개인의 자존감 저하, 외모지상주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키웁니다. 이를 무의식적인 편견, 언컨셔스 바이어스가 옳은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하죠. 루키즘에 의한 사회적 편견은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가급적 빨리 에너지를 덜 써서 정보를 처리하려는 속성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덜하게 되지요. 자기가 직접 겪지 않고 남의 말로만 판단한다던가 혹은 괜히 쓸 수 있는 위키글을 공식적인 정보글로 오판하는 식으로요. 무의식적 편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작품에 해당하는 것은 집단 내 편향,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키쿄 학원의 학생들은 치도리의 학생들을 경원시합니다. 보통 손수건을 주어주는 것은 친절
친절로 인식하지만 그녀들은 그 손수건을 호의와 함께 버리는 길을 택하죠. 사람의 행동이 친절인가 폭력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편견을 바탕으로 무조건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현상 모두 개인의 의식적 인지 없이 일어나며 공정성과 평등을 침해하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그는 불량해 보인다. 그녀는 완벽할 것이다. 린타로는 자신이 불량하다는 편견에 피를 봤음에도 카오루코가 완벽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그녀를 거부하려 합니다. 반은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생각은 현실에 존재하는 진실이 아니라 편견을 투영한 시선에 불과하죠. 누군가의 외모나 소속, 첫인상을 통해 그의 성격과 태도, 가치까지 단정해버리는 것.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무의식적인 판단이자 사회적 편견의 시작이기도 하며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무식을 지배하기에 쉽사리 벗어던질 수 없는 굴레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향꽃은 단순한 연애의 물이라기보다는 루키즘과 언컨셔스 바이어스, 무의식적인 편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작품이죠. 고교생이란 섬세하고 감성 예민한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들이 어떻게 서로를 다르게 보고 있는지, 그 다름을 이해하며 나아가는지를 달달하게 그려낸 소년 만화. 네, 순정 만화가 아니라 소년 만화입니다. 이 작품은 달콤한 연애를 그린 소년 만화가 아니라 소년 소녀들이 작은 대화, 작은 오해, 작은 용기를 통해 조금씩 나아가는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주인공 린타로는 외모 때문에 주변에 오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는 다정하고 책임감 또한 넘치는 인물이죠. 부모를 잘 돕고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심 또한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많은 에너지를 들여 그의 내면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외형만으로 그를 규정해버리죠. 그에 반해 와구리 카오루코는 단정하고 고결한 외모로 부잣집 아가씨의 전형, 이상적인 여성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모로 인해 장학생이란 신분으로 인해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무게를 짊어지고 살지요. 같은 키큐 학원 학생이라도 평범한 소년 A와 카오루코의 실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심지어 상냥할 린타로조차 그녀가 키큐 학원 학생이란 걸 알고 아가씨란 편견을 키워버렸으니까요. 외모 그 자체를 사람의 기준으로 삼는 루키즘에 고통받던 린타로가 오히려 루키즘에 지배당하고 있었음을 묘사함으로써 작가는 정말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죠. 작가는 이런 통찰을 두 학교로 표현합니다. 도립학교와 에스컬레이터식 사립학교. 도립인 치돌인 문제와 집합서로 키큐는 명문가 소녀들의 전당으로 나오죠. 이 작품은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편견을 통해 독자들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부여하죠. 작품이 묘사하는 두 학교 사이의 벽은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지역, 학벌, 계층 간의 무의식적인 편견을 나타냅니다. 거리하는 사이에 둔 가까운 공간이지만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을 긋지요. 하지만 린타로는 카오루코를 만나면서 편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해 친구들도 서로 어울리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보다 다정하네, 그렇게 무섭지 않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소년 소녀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균열이고 변화를 향한 시작인 것이죠. 이 작품의 가장 탁월한 미덕은 캐릭터들의 변화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자발적인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동경하던 파티시아를 따라 염색을 하고 귀걸이를 했던 린타로는 카오루코를 위해서 피어싱을 뺍니다. 그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카오루코가 자기와 어울리면서 편견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것을 막기 위한 배려죠. 카오루코는 처음에 린타로를 살짝은 무서워했지만 특유의 천성 덕에 그의 다정함과 본모습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외모와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손을 내밀죠. 그녀의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두 학교의 학생들은 소통하게 되고 소년 소녀들은 편견이란 벽을 무너뜨립니다. 일부 독자들이 지적하는 비현실적으로 착한 캐릭터들은 사실 작가의 의도입니다. 작품의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려면 사회적 편견을 악의를 갖고 이용하거나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 나와선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가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착한 캐릭터만 등장시킨 겁니다. 이런 메시지의 작품이기에 한국,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열광케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았으니까요. 우리도 예가 아닙니다. 어느 소속, 어느 학벌, 어느 출신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틀림없이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일이 한국에선 유독 강하니까요. 향꽃은 사회적 시선의 습관화를 지적한 후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 당신의 시선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세상 어느 곳이든 외모 편중, 스펙 중심, 지역 및 학벌 편견은 만연하죠.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만화는 한 사람의 행동과 진심을 볼 수 있는 맑은 눈으로 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지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거대한 사회 구조를 뒤엎는 혁명을 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훨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변화에 주목하죠. 기존 작품들이 시스템을 타협하는 판타지를 그렸다면 향꽃은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인격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간 중심의 평등의식에만 조용히 집중합니다.
린타로와 카오루코 그리고 그들 주변의 친구들이 서로의 편견을 하나 둘씩 벗어던지면서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며 만화보는 사람에게 편견에서 벗어날 것을 조용히 권유합니다. 어쩌면 말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편견 없는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작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외모나 출신이 아닌 진심과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 만들어지는 관계들, 그 따뜻한 광경이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이겠죠. 그렇게 향꽃은 단순한 연애물이 아니라 편견과 차별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실현 가능한 희망을 제시하는 이 시대의 담론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